이 환자도 당일날 수세식 파일링과 액티브 울트라사운드 일리게이션으로 마무리하고 분충까지 한 케이스입니다. 특히 망곡 공간이나 좁은 공간에서는 요즘 나온 열 처리된 나이타이 파일은 열 제어가 가장 중요한데 실은 열 제어할 방법이 없는 거죠. 쿨링할 방법이 없었죠. 냉각, 세척, 멸균, 효율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공간 성형과 공간 세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피로 수명을 100으로 봤을 때 45도가 됐을 때는 이렇게 거의 절반 가까이 피로 수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절반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액티브 울트라소닉 일리게이션으로 한번 저걸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파일 끝에 손톱을 대보면은요, 손톱이 쉽게 스크래치입니다. 상당히 파워가 센 겁니다. NaOCO를 휘저어서 주는 역할만 하는 건데 액티브 울트라소닉 일리게이션은 이렇게 직접 공간 내 덴틴층을 삭제할 수 있는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진료실에서 제가 활용하는 공간 세척 방법은 좀 수세식 나이타이 파일링 그리고 액티브 울트라소닉 일리게이션, 좀 용어가 낯설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타이 파일링을 할 때 물을 뿌리면서 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케이스 환자는 지금 10월 달에 오셔서 저희하고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인데요. 치과 치료가 너무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방치하다가 지금 10월 달에 오셨는데 결국 저희가 남긴 치아들이 13, 14, 15, 22, 23. 지난주에 오셨길래 한번 엑스레이를 찍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저희가 2단계까지 근관 치료하고 임치아 모델 만들어서 입안에 끼고 계신 정도까지 해서 이분이 총 5번 오셨어요. 발치하고 그날 임플란트하고 신경치료는 아래 2개 한 번에 마무리하고 위에 23, 22, 23 1회 당일 발수곤충하고 13, 15는 마지막 날 당일 발수곤충했습니다. 여기 23번이 유난히 짧아 보여서 임플란트 전에 찍었던 CT를 확인해 봤더니 에피칼 포라멘이 이 에이펙스에서 한 협축으로 2mm 정도 상방에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간 충전이 잘못된 경우는 아닌 거죠. 자, 그럼 이분 케이스 14, 15 수세식 나이테이 파일링하고 당일 반수하는 곤충 과정을 영상 편집을 해서 만든 거니까요.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노란 고무줄로 묶어놓은 거는요, 저희가 처음에 제품을 여러 단계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서 시도하는 과정에서 목을 끌 게 없어가지고 진료실에 있는 노란 밴드로 감아놓은 겁니다. 예, 물 공급은 지금 저희 체어에는 디메텍 스케일러가 내장형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러에 있는 물 라인을 그대로 엔도 엔진에 가지고 와가지고 물을 뿌리는 겁니다.
15번은 급성 치주염 상태이기 때문에요. 브리딩이 계속돼가지고 다음 동영상에도 보면 지혈 모드, A 모드로 해가지고 지혈되는 과정이 바로 나옵니다. 네, 충전 전에 마지막으로 B 모드로 멸균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여기 보시면 K 파일 안 보이죠? 네, 나이타입 파일로만 씁니다. 왜냐하면 손 동작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서. 근데 굳이 마지막 충전 전에 멸균 과정도 10번이나 15번 파일 사용하지 않고 마지막 쓰는 나이타입 파일로 해서 워킹 탱스만큼 해서 비모드로 멸균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 제가 모든 과정을 나이타입 파일로만 해결하냐면 요즘 생각보다 보면 커브가 된 카날들이 많습니다. 보면. 근데 K 파일은 벌써 30번 넘어가면 커브된 근거안의 형태를 못 잡아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유연성이 좋은 열 처리된 나이타입 파일로 마무리까지 다 합니다. MTA 실러는 워낙 비싼 재료다 보니까요. 팁을 짜서 쓰면 팁이 남아서 버리는 양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엔도룰러에 어느 정도 쓸 만큼 짜가지고 렌토로스 파일로 워킹 랭스 재서 그만큼만 넣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전략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다 충전된 내용이고요. 네, 마지막 치근단 사진 찍은 겁니다. 그러면 수세식 나이타입 파일링이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타입 파일링이 공간의 좁은 공간이나 망곡된 공간에서 돌아갈 때 받는 마찰열은 상당합니다. 보면 우리 체온이 36.5도나 37도인데 거기에 마찰열이 더해지면 최소한도 파일에 가해지는 마찰열은 한 45도 내지 50도 정도 될 겁니다. 보면 그래서 특히 망곡 공간이나 좁은 공간에서는 요즘 나온 열 처리된 나이타입 파일은 열 제어가 가장 중요한데 실은 열 제어할 방법이 없는 거죠. 쿨링할 방법이 없었죠. 나이타입 파일링 중에 수세식 세척의 임상적 장점은 냉각, 세척, 멸균, 효율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통합적인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간 성형과 공간 세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열 처리된 나이타입, 요즘 제가 쓰는 거는 댄스프라이 골드하고 마리추에서 나온 거 두 가지 쓰고 있습니다. 마루치 거는 블루 타입 컬러예요. 이게 연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댄스프라이 골드는 유연성 대신에 강성이 좀 강합니다. 근관 입구를 찾고 시작할 때는 저는 댄스프라이 골드로 S1 정도를 갖고 쓰고 있는 거고요. 마루치는 진짜 부드럽기 때문에 근관 입구를 찾을 때 조금이라도 힘을 주면 휘어져가지고 정상적으로 근관 입구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도종류 쓰는데 근관 입구가 이미 오픈되어 있는 경우는 마루치 걸 씁니다. 그래서 열 처리된 나이타입 파일이 온도에 따라서 결정 구조가 변하는 거죠. 저온에서는 유온하고 변형이 잘 되는데 45도 이상 고온에 되면 상태에서는 단단하지만 치위성이 증가함으로써 체온에서 퍼티글 라이프, 피로 수명은 실온보다 약 30에서 50%가 감소한다는 겁니다. 이 한번 동영상 보실까요? 구부러놓은 나이프 파일인데 저게 종이컵에 물이 40도입니다. 종이컵에 물이 40도인데 구부러진 나이타입 파일이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쫙 피어집니다. 그래서 치성이 증가되는 거죠. 고온 상태가 되면. 그래서 온도별 피로 수명을 비교한 그래프를 보면 저희가 진료실에서 처에서 나오는 물 온도가 보통 18도 정도 됩니다. 25도를 기준으로 피로 수명을 100으로 봤을 때 45도가 됐을 때는 이렇게 거의 절반 가까이
피로 수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절반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체온 상태에서 파열염이 증가함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열처리 된 나이타입 파일, 마루치에서 만든 블루 타입, 덴스플라에서 나온 골드 타입, CM 와이어는 체온에서도 피로 조향이 우수하다. 그러지만은 공간에 요새 한 번에서 세 번 쓰고 교체를 한다. 솔직히 저희 보존 수가로는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10번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와서 제가 하는 일이 나이타입 봐가지고 뭐 피어지거나 좀 짧아져 있으면 버리는 것부터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차가운 세척액으로 파일 온도를 낮춰서 피로 수명을 증가하는 것이 방법이라는 거죠. 임상적으로 비교해보면 저희가 보통 쓰는 건식 파일링은 파일 온도가 상승해서 피로가 누적되고 절사 계율은 잔사가 축적되어 효율이 저하되고 시야는 혼탁하고 또 후속 세척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죠. 근데 파일링 하면서 수세식 파일링을 하게 되면 파일 온도는 냉각이 되고 절사 계율은 잔사가 배출됨으로써 절사력이 유지가 되고 또 시야 확보도 깨끗해지고 후속 세척이 별로 필요 없게 됩니다. 수세식 나이타입 파일링은 단순한 보조가 아닌 근관 성형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또한 정확하고 빠른 근관 충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충치가 진행되는 과정이 에나멜층, 덴틴층 그리고 이제 치수층까지 들어왔을 때 환자가 치과에 오시게 돼서 근관 치료를 하게 됩니다. 어떤 박테리아들이 치수 안에 머물고 있을 근관 내에 머물고 있을 때는 수세식 나이타입 파일링만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페리에비칼 페리오돈타이티스 근단성 치주염으로 진행됐을 때는 이미 뿌리 밖으로 염증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세식 나이타입 파일링과 더불어서 액티브 울트라소닉 일리게이션도 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액티브 울트라소닉 일리게이션 어떤 걸까요? 이 두 케이스에서 보면 뿌리 밖으로 세균들이 넘어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15번이 의식이 심해가지고 에큐트 페리에피칼 페리오단티시스로 진행된 환자입니다. 이미 상악동 위로 지금 세균들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환자도 당일날 수세식 파일링과 에큐트 울트라소닉 일리게이션으로 마무리하고 곤충까지 한 케이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엔도엔진은 모리다에서 나온 핸디피스형을 쓰고 있거든요. 핸디피스형은 거기에 워킹 댄스를 체크하는 모니터가 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것만 보고 나이타입 파일 끼워서 이렇게 공간 성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도 제가 워킹 댄스가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저는 그냥 뭐 핸디피스 액정에 나와 있는 그 워킹 댄스대로 그냥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지금 측은단 쪽에 좀 카날리 망곡도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조금 다시 돌아와서 덴스플레이 S2로 해가지고 한 번 더 근관 페이턴시를 좀 확보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S2로 다시 한 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마지막으로 액티브 울트라소닉 일리게이션으로 측은단콩 주변에 좀 산재되어 있는 박테리아 세균들을 좀 마지막으로 제거하는 울트라소닉 일리게이션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반드시 워킹 랭스만큼 정확하게 파일을 놓고 나서 작동하지 않으면 뇌치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절대 들어가면서 작동시키면 안 되고 워킹 랭스만큼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근관 치료는 당일 발수곤충, 재근관 치료도 당일 충전을 목표로 하냐면 2번, 3번 나오게 될 때 중복되는 노주 타인들이 참 많습니다. 보면 근관 치료 5분 하려고 러버댕고 마취하고 러버댕골고 안에 캐비톤 제거하고 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저는 가능하면 당일에 끝냅니다. 보면. 그래서 내 진료 시간을 충분히 전략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에이피컬 포라멘 쪽에 좀 치근흡수가 있어가지고요. 45번 지피콘이 그냥 조금 2mm 정도 오버돼서 끝을 잘라서 쓰면 됩니다. 굳이 뭐 더 큰 70번, 60번 찾을 필요 없이 지피콘 45번, 저는 뭐 지피콘이 45번밖에 없어요. 더 큰 카날들은 그냥 잘라가면서 워킹 랭스만큼 맞춰가지고 씁니다. 충전한 날 찍은 촬영 사진이고요. 이거는 지금 CBCT 사진은 2주 후에 2주 후에 임치아 끼러 왔을 때 한번 찍은 사진인데 상악동염은 많이 좀 잦아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15번 치아는 14번은 내전으로 충전하고 15번은 임시 치아입니다. 굳이 왜 임시 치아를 저희는 꼭 하냐면은 이런 케이스 나중에 탈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환자하고 어떤 그런 불편한 관계가 됐을 때 나를 보호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서 네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내가 임치해가지고 한 달씩 해보고 보초를 들어갔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건 다 있지 않냐. 어떤 그런 나를 변호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 사용을 합니다. 저는 임치아도 제가 진료실에서 안 만들고 인상 떠서 비용소본에서 만듭니다. 자, 그러면 액티브 울트라소닉 일리게이션이 어떤 정도 파워가 있냐면요. 보시면은 아크릴 엔도시스 모델에 25번 정도 파일링하고 나서 치수 감지하는 액을 저희가 묻혀놓고 나서 액티브 울트라소닉 일리게이션으로 한번 저걸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반드시 워킹 랭스만큼 넣어서 파워를 작동하고 모를 공급하면서 빼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저희가 모를 차단하고 파일 끝에 손톱을 대보면은요, 손톱이 시계 스크래치가 갑니다. 상당히 파워가 센 겁니다. 지금 저희가 쓰는 패시브한 울트라소닉 일리게이션, NaOC를 넣고 진동하는 거는 이거에 비하면 한 100분의 1 파워밖에 안 나옵니다, 보면. NaOC를 해줘서 주는 역할만 하는 건데, 액티브 울트라소닉 일리게이션은 이렇게 직접 근관 내 댕댕층을 삭제할 수 있는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1분 정도 하면 저렇게 근관 내에 있는 여기 치수 감지액이 다 제거됩니다. 그러면 초음파 세척의 작용 원리가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오코스틱 스트리밍, 세척의 흐름을 증가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와류를 형성시켜주는 겁니다. 내부의 잔여 조직이나 세균을 제거하는 능력이 상당히 탁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캐비테이션, 이렇게 물방울을 일으켜가지고 이 물방울이 바이오필름을 파괴하고 세포벽을 손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능으로는 마이크로 스트래밍, 세척액의 미세한 난류를 유도해서 우리가 파일이 닿지 않는 측방 공간이나 치근단 부위까지도 세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죠. 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